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 서구청 온라인 정보화 교육 파워포인트 2016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형 슬라이드 만들기 2번째 시간으로 슬라이드에 도형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도형의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도형을 복사하는 방법까지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 2016을 실행시켜 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작업해왔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열기, 찾아보기, 파일을 저장해 두셨던 경로를 설정을 하시고 파일을 열어줍니다. 먼저 도형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릴 슬라이드를 선택을 하시고 삽입 탭으로 갑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그룹이 있고 그 안에 도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시고 저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시면 마우스 포인터가 플러스 모양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 마우스 커서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쭉 끌어주시면 원하는 위치에 선택하신 도형이 삽입되게 됩니다. 여기서 진행하기 전에 도형의 조정 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형을 보시면 도형을 선택하게 되면 하얀색 8개의 점과 노란색 점, 그리고 위에 이렇게 화살표가 회전하는 화살표 모양의 조정 핸들이 생기게 됩니다. 대각선이나 가로, 그리고 세로 조정 핸들의 경우에는 도형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조정 핸들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놓고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회전하고 있는 화살표 모양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하시면 도형을 회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노란색 점이 있는데요. 이 점을 드래그하면 도형의 모양을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도형의 조정 핸들 기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양 조정 핸들을 통해서 모서리의 둥글기까지 다 조정이 되셨으면 조금 더 작게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삽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 똑같은 모양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도형 위에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해볼 텐데요.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삽입 탭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합니다. 텍스트 상자를 클릭을 하시고 가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변경된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텍스트 상자를 그려주시고 저는 여기에다가 내용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런 후에 마우스 커서를 텍스트 상자 안에 넣어주시고 키보드의 ESC 키를 눌러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한 상황에서 마우스 드래그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상자 크기를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려놓은 도형 위에 글자를 입력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린 도형에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삽입했던 도형을 클릭하신 후에 그리기 도구 서식 탭에서 도형 스타일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자세히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가지 도형 테마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강한 효과 파란색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설정했던 색깔과 효과가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현재 두 번째 그렸던 도형보다 첫 번째 그렸던 도형이 뒤에 있는데요. 이 도형을 이 두 번째 그렸던 도형 앞으로 위치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하신 후에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의 서식 그리고 정렬이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정렬 그룹에서 앞으로 가져오기, 지금 현재 뒤에 있는 도형을 앞으로 가져올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오기를 클릭하시고 맨 앞으로 가져오기를 눌러봅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 그렸던 도형이 두 번째 그려있던 도형보다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위로 올라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집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ESC 키를 눌러서 선택만 해놓은 상황에서 홈, 그 다음에 글꼴을 54포인트 정도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삽입했던 도형을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 그리고 이번에는 여기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작업장 표시 아이콘이라고 있는데요. 이 조그만한 아이콘이 있는데 클릭을 하시면 화면 우측에 작업창이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채우기를 클릭을 해봅니다. 그리고 색깔을 파란색 강조 5번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도형의 색깔이 단색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투명도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투명도가 높을수록 도형의 색깔이 연해지게 됩니다. 투명도를 80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채우기를 한 번 더 누르면 펼쳐졌던 메뉴들이 없어지고 이번에는 선을 눌러서 여기 보시면 윤곽선의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파랑 강조 5번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께를 약 4포인트 정도로 주고
창을 닫아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째로 입력했던 도형은 파란색으로 설정을 했으나 조금 투명한 효과를 주었고, 이 도형의 테두리에 4포인트 굵기의 파란색 외곽선을 설정해 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렸던 도형들을 복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중에 하나를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나머지 도형들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키보드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게 되면 해당 도형이 똑같이 복사가 되게 됩니다. 텍스트 상자까지 같이 하려면 Shift 누른 상태에서 텍스트 상자까지 지정을 같이 해주시고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러면 도형뿐만 아니라 추가로 입력했던 텍스트 상자까지 같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일일이 하나씩 클릭해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슬라이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영역을 지정을 해주면 해당 영역 안에 있는 도형들이 전부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Shift를 함께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 해주면 영역을 지정했던 곳의 도형들이 똑같이 복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사된 도형의 내용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도 변경을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목만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현재 4가지 도형의 4가지 항목으로 내용을 입력해 보았는데요. 4가지 도형의 색깔이나 형식이 똑같아서 조금 밋밋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들의 색깔을 변경해줘서 시각적인 효과를 조금 더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했던 방법인데요. 먼저 이 직장 뒤에 있는 도형의 색깔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클릭하셔서 선택을 하시고 그리기 도구의 서식 탭에 여기 도형 스타일 그룹에서 했었죠. 자세히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이번엔 아까 파란색 강조를 했었으니까 녹색 강조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도형의 색깔이 녹색으로 변경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도형의 색깔들도 똑같이 클릭해서 선택하시고 도형 스타일 그룹의 자세히를 누르셔서 원하시는 효과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색깔을 변경해 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도형도 동일하게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하신 후에 도형 스타일의 작업창 열기, 작업창을 열고 먼저 채우기를 해서 색깔은 아까 녹색 강조였죠. 녹색 강조로 바꿔주시고 투명도는 동일하게 80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곽선의 색깔도 똑같이 녹색, 너비도 4포인트로 처음 했던 설정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 두 번째 도형도 이 첫 번째 도형의 색깔과 유사한 색깔로 변경이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도형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시고 색상 비슷한 계열의 주황색으로 해주고 외곽선도 마찬가지로 주황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처음에 똑같은 색깔의 도형들로만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시각적으로 더 눈에 띄게 바꿔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도형을 그리는 방법, 그리고 도형의 서식을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도형을 선택해서 복사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